북한이 지난해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5년 올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인데요. 내치에 주력하면서 대외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대외 메시지를 살펴보면 북한의 올 한 해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지금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조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 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자주 세력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 패권 세력권은 한미일, 유럽처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을 말하는 걸 텐데요. 김정은은 지금의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하고 일본의 내각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졌고 대외적인 진지가 공고화됐으며 다극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이바지하고 있고 자주 역량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는 새로운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군 파병까지 실행을 하면서 북한의 정치 군사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의 평가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전망적인 국익 증대와 국위 선양의 견지에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북러 관계의 밀착 속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위를 선양시켰다.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반대급부를 받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죽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받을 이익과 북한의 국제정치적 입지, 이게 훨씬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병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국위 선양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의 대외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먼저 러시아처럼 북한과 친선 우호적인 나라들과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을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한 걸로도 보이고요. 트럼프 정부와 호락호락 대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경 대미 대응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쪽에 무게가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남한에 대한 언급은 대한민국이 반공 전초 기지로 전락했다라는 정도의 언급밖에 없는데요.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올해 대남 전략은 대미 전략의 하위 변수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적인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전투력 부분입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 이번에 파병되는 군인들이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과 10월에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을 때를 보면은 차력 시호라고 할 정도의 각종 격파 훈련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요,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주로 20대고 10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가 있는 이유는 북한 같은 경우에 고급 중학교, 우리식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 군대에 가기 때문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파병을 가게 되면 10대 파병 군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다가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조국과 가족을 위해서 지금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역만리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의지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이번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높은 전과를 올린다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도 받게 될 것이고 북한군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반대로 거의 별 전과 없이 사상자만 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북한과 러시아의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북한군의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갖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일정 지역의 공격과 방어를 통째로 담당하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투 역량, 작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를 교육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볼 때 북한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편제돼서 작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이렇게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6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러시아가 아직도 1차 대전 시기에 인력 소모전 방식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에 들어가게 되면 독자적인 전투 역량과 관계없이 러시아군식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북러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북한군에서 귀순자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면 북한군 포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포도 신문 과정 그리고 또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과정에서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 이렇게 남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귀순자가 발생하면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해외로 파병된 군인 중에 남한으로의 귀순자가 나온다는 건 북한 정권의 큰 타격입니다. 체제 보위의 마지막 보루인 군인들까지 북한 정권을 배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소식이 북한 내부로까지 퍼져가면 민심 이반이 더 심화될 것이고 추가 파병을 하기도 더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군의 도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시해봐야 될 대목입니다.